저도 어렸을 때 반지하방에 살았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집이 선풍기 하나 없어갖고 여름에 그 반지하방에서 옥상에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가서 자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허리도 다치고 막 그런 게 다 나한테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가난했던 경험들이. 그리고 돈돈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영 돈이 없을 것 같고 난 불안해 막. 제가 가만히 안산땡님 얘기를 들으면서 삶을 변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너무 크신 분 같거든요.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안산땡님. 전세 사기와 컨테이너 집, 이젠 제 집이 갖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1급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화물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 대한 서러움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아버지가 어렵게 구한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 세 가족은 몇 년간 컨테이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운 겨울 이불을 꽁꽁 싸매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대학생 시절에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근로장학생으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익숙했던 20대를 보냈어요. 되게 열심히 사셨네요.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역시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한 밤근무는 제게 필수였고, 첫 차를 타고 귀가해 쓰러지듯 잠들던 생활을 6년을 버텼어요. 와, 교대 근무 진짜 힘든데요. 이후 서울로 이직했지만 도저히 집을 구할 여유가 없어 친구 2명이 살던 7평 원룸에 얹혀 살기를 또 4년. 그렇게 저는 집이 주는 안정감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다 2024년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으로 결혼하며 30대 아기 새댁이 되었는데, 당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예상보다 빨라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경제활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앞으로의 생활과 주거 문제,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기 위한 몸부림은 이젠 제겐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힘들었던 산후조리 기간과 육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악착같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는 당장 눈앞의 생활비와 육아가 중요했고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죠. 오히려 진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몇 년 사이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했고 내 집 마련이 이젠 정말 남의 일이 되었네요. 후회할 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맞네 진짜.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꼭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내 집 마련과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자유를 위해 구해줘 월부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만 읽어도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열심히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가계부 한번 보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없으신 상태고요. 주식은 530만 원. 예금에 1억 4천, 그죠? 청약에 2,400만 원, 연금에 400만 원 정도 있으셔서 총 자산은 1억 7,300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 그 다음 대출이 좀 있으세요. 사업자금 대출이 5천만 원, 학자금 대출이 7,200만 원 있으셔서 자산은 1억 7천인데 부채가 1억 5천이어서 지금 순자산이 2,100만 원 정도 있으십니다. 소득은 이제 배우자분이 외벌이신 것 같고요. 300만 원에 이제 연소득을 합치면 이제 연 3,900 정도, 그래서 월 330 정도가 소득이시고, 대출 이자랑 생활비랑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사업장 운영하시나 봐요. 그래서 월세, 그리고 차량 유지비랑 보험료 합치면 지출이 3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330만 원인데 지금 지출이 311만 원이어서 월 저축은 18만 원 정도 하고 계시네요. 사업장 월세로 돈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이제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면, 너무 작은 자산과 소득, 그리고 빠르게 오르는 집값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내 집 마련을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돈을 모으며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집을 구하게 된다면 남편의 직장 근처인 안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자산 가치를 생각했을 때 안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선태님 안녕하세요. 저 월급쟁이 부자들 권유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아기 한 명의 지금 네. 임산부인 상태. 그럼 네. 아기가 지금 17개월이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9주 됐어요. 19주 되셨구나. 네네네. 그럼 한창 조심해야 되는 시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고, 긴장될 수 있는데, 또 저랑 얘기하다 보면은 또 풀릴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통화 끊으실 때는 고민되는 거나 걱정되는 부분 다 해소하시고, 마무리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산에 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남편분께서 이제 안산에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네. 이제 안산댁님은 이제 아이 키우시면서 또 이제 몸도 지금 잘 챙겨야 되시는 시기니까, 네. 몸조리 잘 하시면서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고,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일을 하셨었을까요? 네, 맞아요. 혹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용학원 강의 일을 했어요. 미용학원 강의요? 네네네.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 정도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후 280 정도였는데 제가 네.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던지라 300만 원대도 벌기도 했고 네네. 좀 들쭉날쭉 했었는데 네네. 보통은 200만 원대 후반 그리고 300 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일을 네.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잠깐 지금 아기 때문에 좀 몸조리 하고 계신 거고, 또 이제 네네. 둘째가 태어나고, 또 이제 첫째가 어느 정도 크시면은 다시 이제 시작할 계획이신 거고.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내 집을 갖고 싶은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결혼 전까지는 내 집에 네. 대한 고민이 사실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네.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내 집을 구할 수 있을지 그때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결혼을 네. 하게 되면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급했었던 상황이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자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셨고, 그리고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도 필요한다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예산 같은 걸 좀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네네. 이 금액으로는 그때 당시에 6천에서 7천 정도가 있었는데 네. 그 금액으로 당장 뭐 전월세 같은 걸 구해서 네.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고 네. 그리고 대출 같은 거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대출은 안 된다, 대출은 위험하다. 또 아빠가 그때 어렸을 때 좀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네네. 있으셨어가지고 대출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대출이 있는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네.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어가지고 내 집 마련은 안 되겠구나라고 좀 애초에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네. 조금 지나서 월보 수업을 들으면서 네. 알게 됐죠. 아,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네네. 좀 더 집을 해줄 수도 있겠다. 누구나 그래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일단 돈을 벌고 있고, 그 월급으로 내 생활하기 또 나쁘지 않으니까 대출을 쓰면은 그래도 이자도 나가고 그게 아깝게 생각되잖아요. 네네네. 또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경험도 있고 어려웠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대출을 무서워한다는 생각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산댁님 입장에서.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 쓰고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사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 대출은 칼 같은 거거든요. 네네. 이제 칼이 요리를 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또 칼로 또 범죄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요리하는 칼도 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대출을 하면은 원리금을 상환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이 월 저축 금액보다 절대적으로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20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면은 대출을 받아서 월에 대출 금액을 상환할 때 최대한 200만 원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은 요리할 때 쓰는 칼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월 저축액이거든요. 네네. 네, 월 저축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해져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월 저축액이 얼마셨죠? 지금 그 통계상으로는 18만 원인데요. 네네.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 금액이 18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집을 사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안산땡님은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지금 내 집 마련이 어려워도 이제 3년 후에 5년 뒤에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최종 목표를 내 집 마련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돈을 축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하는 단계, 3단계가 흑자 구조를 만드는 단계, 그다음 4단계가 돈을 키우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하나하나씩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깨부시면서 나가야 돼요. 안상땡님 상황을 보니까 남편분이 돈을 벌고 계세요. 그리고 저축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데 흑자 구조를 만들지는 못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4단계가 이제 돈을 키우는 단계잖아요. 근데 돈을 키우는 단계가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있는데 지금 3단계 흑자 구조를 만드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4단계를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네. 그럼 지금은 3단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안산땡님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생활이 힘들잖아요. 네. 저축도 안 되고. 그러면은 돈을 벌고 저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돈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월에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을 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을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즉 흑자 구조를 만드는 단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단계는 돈을 벌고 1단계, 저축을 하고 2단계 이걸 동시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분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안산땡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 부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분과 지금 아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4인 가족이신 걸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 네. 시부모님이랑 같이 3대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6인 가족이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6인 가족이신데 남편분 외벌이로 이제 월 300 정도로 6인이 지금 해결을 하시는 걸까요? 아버님이 네. 기존에 네. 일을 하셨었고 지금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을 안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일단 벌고 있는 건 남편 혼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돈을 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말 미용으로서 프리랜서 강사로서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이걸 해보면서 조금씩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1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저축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축 금액이 300만 원 지출을 빼면 이제 18만 원인데 18만 원보다 조금 더 저축을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예금이나 아니면은 적금이나 주식이나 좀 저축 금액이 흩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CMA도 있을 수 있고 뭐 청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CMA는 한 3천 정도 있고요. 그냥 예금으로는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또 없으시네요? 신용대출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 CMA 4천, 뭐 예금 1억, 청약 뭐 2천, 뭐 이런 돈들이 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예금으로 있는 건 제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계속 청약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갖고 있었던 돈이고 청약은 정말 말 그대로 집을 위해서 투자할 돈으로
네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단계 돈을 번다, 2단계 저축한다, 3단계 흑자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2단계 저축과 3단계 흑자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단계 저축은 1단계 돈을 버는 단계에서 지출을 돈은 버는 것보다 줄여서 저축을 하는 걸 말하고요. 네. 3단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구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뭐 CMA 4천, 예금 1억, 청약 2천 이런 금액들이 목표가 없어요. 분산돼 있어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청약을 할지, 그러면 기축 아파트를 살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저축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고정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하나하나씩 다 돈을 넣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의 역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냥 목돈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내 집 마련이나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CMA도 들고 뭐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월에 18만 원 저축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명확한 목표와 행위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테크의 시작은 투자가 아니라 돈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고 그 돈의 역할은 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고정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나누세요. 4개로 나누시고 생활비 통장은 예를 들어서 뭐 식비나 뭐 아이 용품이나 변동 가능성 있는 금액들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사용해야 되는 것들. 거기를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나누고 고정비 통장은 월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금액들. 뭐 집 관리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기름값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네. 그리고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은 한 3개월 정도 생활비를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내가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생활비를 줄이면은 저축 통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흑자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고 재테크의 첫 번째 단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아니라 흑자 구조, 즉 저축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월 기준 현금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 적자를 구조를 멈추시는 게 중요하고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월 저축이 18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80만 원 적자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월 목표 수익률 8%의 주식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돈을 키우는 단계는 4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흑자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돈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시되 지금 당장 실행 목표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선행 조건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뭐 둘째 출산도 있고 또 소득 부분도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저축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집을 사면은 심리적 부담감, 네, 그리고 현금으로 압박이 먼저 와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언제 살까보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까의 기준으로 작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좀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원래 그러니까 둘째가 생기니까 마음이 더 급해져서, 네. 우리는 분가를 언제 할 수 있지? 이러다가 그냥 계속 뭔가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있는 돈으로라도 할 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이제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네, 뭔가 빨리 결정을 하고 싶어서 네. 계속 촉박했구나. 네. 이게 단계가 네. 지금 단계가 이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일단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냥 지금 안산댁님께서 위치에 있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거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불안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출산 앞두고 계시죠.
네네. 소득도 불안하시죠. 또 아이가 또 태어나시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어려운 감정은 안산대님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 크셔서 생긴 감정이에요. 네, 아셨죠? 네네.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 뭐라도 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리한 투자를 하고, 몸 쓰는 알바도 하고, 이런 급한 선택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려는 시기가 아니라, 안산대님께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괜찮아요, 안산대님. 괜찮아요, 정말. 제가 네. 그 자모님께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산땡님 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힘들게 좀 사셨더라고요. 사연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10대 때도 그렇고 취직해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이렇게 또 남편이랑 또 예쁜 첫째랑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아이가 지금 안산땡님 옆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과거에 10대 때, 20대 때 살면서 오늘이 올 줄 알았어요, 안산땡님? 전혀 몰랐죠. 그쵸. 근데 그때 하루하루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어요? 행복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산땡님, 맞아요. 안산땡님은 무조건 저는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이게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경험이 좀 돈을 되게 추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반지 하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동생이랑 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집이 선풍기 하나 없어갖고 여름에 그 반지 하방에서 사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더워서 옥상에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가서 자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허리도 다치고 막 그런 게 다 나한테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가난했던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하고 나니까 돈을 너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는 영영 돈이 없을 것 같고 난 불안해, 막.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가만히 안산땡님 얘기를 들으면서 삶을 변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너무 크신 분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안산땡님. 근데 저도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1,50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돈이 없이 시작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도 턱턱 잘 사더라고. 근데 저는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 나가는 기간 동안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종착지에 내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무조건 간다라고 마음먹고 갔던 이유가 그 자식 때문에 갔거든요. 안산땡님도 저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축액이 적고 이런 거 유디님 솔루션대로 잘 불려 나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이 이런 모습이지만 내 미래는 내 노력으로 바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산땡님이 정말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영영 이게 이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는 언제 내 집 하나 사?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안산땡님.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입금이라는 거예요, 입금. 그래서 내 인생에서 입금을 긍정적인 걸로 입금을 많이 해야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 입금을 많이 하면은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잘 안 됐을 때는 나 이거 진짜 언제 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부정적 입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인생이 별거 아닌 게 그냥 자신감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나는 언젠가 내 집 마련 반드시 할 거고, 우리 가족,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집 살 돈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중고딩들도 미용 엄청 관심이 많대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 찍어가지고 막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 안산땡님의 미래는 정말 전 창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 입금을 넣어서 내 긍정적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힘내고, 첫째, 둘째 태명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 우리 축복이. 네. 우리 축복이가 태어나서 또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내가 그럴 때쯤에는 내가 엄마로서 내가 또 경제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겠다라는 목표도 세워보시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보시면 안산땡님의 미래가 또 거기에 종착지에 가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너무 조급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안산땡님 거기에 가 계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너무 목소리가 풀이 죽었어.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럼 지금 솔루션 받아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죠. 네. 그죠? 내 인생에 잭팟이 어디 있었을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네.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럼요. 이게 또 우리가 구해줘 월부 사연으로 만날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몰랐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돈이 있으면요,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 근데 그 돈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도 해 나가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적성에 맞으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게 또 돈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럼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게 딱 만나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축복이한테 안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안산땡님?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저한테도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힘내서 네. 잘 이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산땡님 저랑 네네. 약속해요. 6개월 안에 내가 지금 이 소득에서 10%에서 15% 정도 늘려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하면은 반드시 생깁니다. 돈이. 저랑 약속 강제적으로 하신 거니까 6개월 뒤에 통장에 돈을 더 쌓는 방향으로 해나가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